마켓 무버입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나온 수출 데이터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3월 수출액이 견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2개월 연속으로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였는데요. 3월 수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세를 기록했고요. 15대 품목 중에 7개가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 반도체 쪽 살펴보면요. 이번 3월에 131억 달러의 수출액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월에 3%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우려를 좀 낳은 바 있는데 다시금 플러스권으로 전환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DDR5와 HBM의 호실적과 중국의 이구환신 효과가 지속된 결과라고 풀이했습니다. 조선 쪽에서도 성장세 돋보였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51%대의 성장세가 포착이 됐고요. 특히 15개월 내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 수주했던 고가 수주가 좀 반영이 된 것으로 시장에서는 풀이했습니다. 화장품 쪽의 수출액도 눈에 띄는 성장세 보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24%의 성장세 나타냈고요. 사상 처음으로 월 10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뷰티 강국인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 1위를 기록했죠. K-뷰티의 수출 여력세가 이렇게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바이오 쪽에서도 수출량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의약품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3.2%의 성장세를 또 기록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분기를 내다보면서 증권가 전망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일단 하나증권에서는 3월 수출입 동향, 먹구름 끼기 전 잠깐의 햇살이라고 봤습니다. 2분기 전망은 좀 어둡다는 건데요. 하나투자증권에서도 3월 한국 수출에 대해서 아직은 불확실하다면서 불확실성을 언급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도 이 불확실성이 결국에는 글로벌 통상 정책, 즉 미국의 고율 관세가 될 수 있다라고 봤는데요. 따라서 2분기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수출의 개선이 더딜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도 20%대 상호 관세를 만약에 트럼프가 부과하게 된다면 올해 한국 수출은 전년 대비 3%나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돌돌트입니다. 돌고 돌아 트럼프인데요. 트럼프의 이 상호 관세 부과 내용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에 미칠 영향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사실 뭐 좋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월의 초입이고요. 앞으로 전략을 조금 더 촘촘히 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주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화장품 쪽이 굉장히 강력하게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가 시작된 만큼 2분기를 봤을 때 기간별 투자 전략을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이사님께서 일단 화장품 쪽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번 주에 선진뷰티 사이언스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는 주가 4% 이상의 네. 급등세 나오고 있고요. 종목 보시는 눈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일단 지금 화장품 전략을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 이제 좀 약간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됐듯이 우리나라 이제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나왔었는데 이제 국가별로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는 이제 중국, 이제 미국, 그다음에 일본 순인데 중국은 사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약간 감소를 좀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과 관련돼서 좀 약간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의 퍼포먼스가 떨어지니까 미국 쪽에 많이 좀 치중하는 상황인데. 작년에 나왔던 기사가 계속적으로 좀 약간 반복이 돼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미국에서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화장품은 이제 그동안에 프랑스였었는데 이제 한국이 1위를 차지를 했다. 사실 프랑스랑 우리나라랑 사실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근데 10% 중반에서 이제 서로 1%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약간 좀 결이 좀 다르죠. 이제 프랑스 쪽은 우리가 흔히 뭐 얘기한 좀 약간 비싼 거, 그 에스티 로더, 뭐 랑콤, 그다음에 뭐 로레알, 뭐 샤넬 요런 스타일이고 우리나라는 보통 좀 약간 올리브영에서 그 젊은 이제 MZ 세대들이 많이 사는 좀 약간 10달러에서 30달러 사이 요런 제품들이 사실 주종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화장품이 일단 시장에서 나름대로 좀 안 좋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만한 주가를 보여주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에 화장품 관세가 없거든요. 근데 캐나다가 지금 25,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10% 추가 관세에서 35 정도 부과가 이제 예정돼 있고 지금 이제 유예 기간이죠. 그다음에 공매도가 그 화장품도 사실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매도 타겟팅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도 있긴 했습니다만 화장품 쪽에는 이 대차 잔고가 거의 그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화장품을 지금 공매도 타겟으로 삼기에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일단 안 좋은 시장에서 화장품이 좀 약간 관심을 받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세가 가장 어떤 시장이 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2016년도 전후에서 화장품만 갖고도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 해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중국의 그 마켓시어가 한 K뷰티가 7% 전후였다가 14%까지 올라갔죠.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 이제 따이공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면세점 와서 마스크백서부터 시작해서 화장품을 그냥 뭐 보이는 대로 싹 쓸어갔을 때가 바로 그때고 지금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마켓시어가 중요한데 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은 아직 한 3% 내외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뭐 전략, 기간변 전략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중국 쪽의 어떤 그 경기 부양책들은 이미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다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어떤 그 날짜를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대로 어떤 이렇게 투자를 건 지금 특별히 나온 부분은 없고 일단 관세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근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 미국 쪽보다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고 네. 경기 부양책 다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실 나오고 있는 포커스가 되고 있는 부분이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이제 좀 팔리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네. 소비가 좀 일어나네, 이게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것보다도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효과가 나오고 있다. 이제 그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중국 시장이 그동안에 K뷰티가 좀 약간 감소세였었는데 이 부분이 효과가 좀 나오고 있고 미국 시장은 올라가고 있고 한 가지는 약간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은 중국이 1년 화장품 그 소비 시장이 150조 원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근데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애국 마케팅을 통해서 75조 원 정도를 이미 로컬 화장품 기업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 ODM 기업들이 수혜를 좀 입었고 그렇죠.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그 어떤 우리나라 화장품들은 이제 어떤 브랜드의 어떤 네이밍 갖고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기능성이나 가격을 갖고 승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과 관련돼서 저는 여전히 그 ODM 기업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름 되면 오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선크림과 관련된 특화된 기업들도 유심히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탑픽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도 네, 사실 궁금한데요. 선케어는 사실 전 세계 1위가 한국 콜마예요. 한국 콜마가 이제 좋더라고요. 부동의 전 세계 1위고 그다음에 전 시간에 소개시켜 드렸던 선진 뷰티가 이제 선케어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고 미국 쪽의 선케어를 담당하는 게 코스메카 코리아에서 미국 쪽 선케어를 담당하는 게 이제 잉글우드 랩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세계 기업 중에 지금 가격적으로 가장 안 오른 건 잉글우드 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괜찮아질 거라는 평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잉글 우드랩인가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잉글우드랩. 오늘 잉글우드랩도 4% 가깝게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선케어 제품 쪽이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보시는 박근우 이사님이고요. 앞으로 선케어 제품들의 주가 흐름이 그만큼 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